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과연 미국이 이번에 군사적 개입을 할까? 이것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습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서로 이란, 이스라엘 서로 이제 막 탄도미사일 쏘고 공습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 방에 이란이란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자가 들어가서 지금 물어뜯고 있는 형국이에요. 근데 그 방 문 앞을 미국이 딱 문을 잡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저도 놀랐는데 이란이 중동에서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군사 강국이었고 근데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사실 이제 무력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란이 물론 이스라엘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상 이란의 제공권을 다 장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일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거의 와해시켰고 그리고 지금 한 2,000km 넘는 거리를 공중구조를 해가면서 계속 이란의 뭐 핵시설 그 다음에 더 쇼킹한 건 수도 테헤란이 공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만약에 수도 서울에 북한 공군의 미그 29가 계속 날아다니면서 중요한 시설들을 계속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당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근데 이란이 딱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투기가 테헤란 상공을 날아다니지만 이란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란 사람들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공수를 보면서 2003년에 일어났던 그 바그다드 당시 이제 이라크전 첫날 그때 이제 충격과 공포 작전 벌였잖아요. 요번에 2005년판 이 충격과 공포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군사적 목표는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추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권의 붕괴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테헤란 공습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테헤란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제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에는 테헤란이 이렇게 공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테헤란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계속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핵 개발뿐만 아니라 최소한 이란의 민심을 이반시키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전략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수뇌부들이 다 네. 좀 많이 사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배경이겠죠? 흔히 아는 참수 작전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을 파괴하는 방법. 또 한 가지로는 인적 개발 자원들을 없애는 방법. 이 두 가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설 파괴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완전히 파괴한다라는 거는 일단 각종 그런 정밀 유도 무기, 뭐 유도 폭탄 이런 것도 엄청난 양을 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방식을 보면 물론 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무력화시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공격해서 시설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을 일단 첫 번째로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핵 개발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향후에 핵 개발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도 공포에 질리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란의 핵 개발이 주저주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로는 이란 혁명 수비대 지금 고위 관계자들도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란 혁명 수비대 이란군이 한 2,000발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최고 지휘자들을 지금 다 하나씩 암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군이나 혁명 수비대도 심리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내가 그 임무를 맡게 되면 나는 죽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003년도에도 비슷했는데
이렇게 주요 군사 관련 지도자들을 죽이면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이 안 돼요, 다. 그럼 지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붕괴됩니다. 2003년도에도 당시에 그 미군이 그 이제 제거 명단 같은 걸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라크군의 지휘 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사담 후세인부터 시작해서 계속 죽이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도망 다니느라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03년도의 충격과 공포와 예. 이번에 2025년도의 공격의 좀 차이가 그런 부분인가요?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됐어요. 그게 뭐냐? 인공지능. 근데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가자 지구나 레바논을 때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정보를 막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보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사람은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것들을 보면 팔란티어 뭐 이런 회사들이 도움을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도 사실 인공지능의 강자지만 사실 미국이 최대 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사실 최근에는 이런 국방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팔란티어가 그 중에서 제일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근데 미국과 이란 핵 협상을 앞두고 이런 공격이 시작됐어요. 네. 뒤에는 미국의 의도와 네. 지금 앞으로 미국의 스탠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 타이밍이 상당히 절묘했어요.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6월 13일인데 미국이 이제 중동 모국과의 중재로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뚜렷이 나오지 않았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동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란 사람들이 그 협상의 귀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은 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고 시간만 질질 끄는 거죠.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약간 화가 난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 전에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이스라엘이 타이밍을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미국은 물론 이제 군사 행동까지 생각 안 했지만 굉장히 이제 빈정이 상한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간 거죠. 미국이 사실 과거에 여러 차례 이란을 때리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 이란이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강자고 또 이제 탄도미사일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방공망 이런 것 때문에 안 했어요. 작전만 세워놓고 안 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죠, 이제. 잘 보시면 이제 보통 미국이 전쟁을 할 때 항공모함 세척을 동원해요. 근데 지금 이제 세척이 모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중동에 있던 미군 기지에 있던 전력들이 다 지금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모처와 요르단 모처에 계속 미군군의 수송기들이나 전투기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만 하면 바로 때리겠다는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전략 폭격기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양에 보면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사실 이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들이 해외에 전개한 주요 기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거기서 출격을 할지 아니면 미 본토에서 직접 날라올지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항공모함 세척 그다음에 미공군 전력들은 속속 지금 다 중동으로 직결하고 있고 오늘 녹화 시점에 이제 몇 시간 전에 이제 영국에 있는 미 공군 기지 이제 F-22 전투기들이 지금 내려앉았어요. 미 본토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했고 중동으로 그것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란의 핵 능력 때문이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네. 실제 이란의 핵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난 3월 기준으로 이란이 순도 60%의 우라늄 약 275kg을 보유한 것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무기 약 6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판단하기에는 이 양이면 향후 빠르면 수개월 혹은 길면 뭐 1, 2년 안에 이란이 이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습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란의 핵보유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미국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군사적 역량을 완전히 부셔버려야겠다. 잘 보시면 지금 물론 이제 이란 맞은편에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UAE도 있고 그 여러 국가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화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UAE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천공투 미사일을 다 샀죠. 계약을 다 했죠. 그 산 배경이 뭘까요?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 산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 껄끄러운 이란의 군사력이 확 쪼그라드는데 중동의 구도가 바뀔 수 있어요. 그걸 많은 분들이 지금 모르시는데 이제 외신을 잘 보시면 최근 사우디에서 그 미국과 관련된 굉장히 큰 회의가 열려서 트럼프 대통령도 갔고 빈살만이 거기서 막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사우디가 오일머니가 풍부한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국의 뭐 여러 투자 안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고. 그럼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어차피 공공의 적이었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이 확 커지는 거죠, 중동에서. 아마 지금 이제 이 중동의 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하게 될 나라는 향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수 있다. 실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중 전력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투기 대선 봤을 때는 이란이 전투기 및 공격기 하면 312대. 반면에 이스라엘 공군은 285대.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 몇십 대 앞서 있죠, 이란 공군이. 근데 전투기의 질적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란 공군이 없는 F-35I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갖고 있었고, 반면에 이란 공군은 영화 탑건 아시죠? 거기 나온 F-14. 그게 가장 좋은 전투기예요. 지금 미국에선 다 도태됐는데 그 전투기 세대 격차가 거의 한 세대 이상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F-35I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이해요. 이스라엘만 이걸 허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F-35A를 갖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F-35I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F-35A를 이스라엘 공군의 요구도에 맞게 이스라엘 전자장비도 집어넣고 무장도 쓸 수 있게끔 한 게 F-35I예요. 근데 지금 F-35 운용 가운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그렇게 해줬어요. 이스라엘은 약간 이제 미국이 약간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이제 이 스텔스 전투기들이 선봉에 서서 이란의 방공망을 부쉈고, 거기에 더해서 전투기에 물론 숫자는 몇십 대 앞서 있었지만 일단 질적 차이가 너무 컸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원해주는 지원 전력이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은 자국산 이스라엘이 국내에서 만든 조기 경보기도 있고 전자 정찰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란의 일거수일투족 하늘에서 뭐를 하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란은 그런 자산이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 한 대밖에 없으니까 확 드러나는 거죠. 거기에는 또 램페이지도 출격을 좀 했다고 들었어요. 예. 램페이지는 어떤 전력일까요? F-15나 F-16에서 쓰는 무장 가운데 특이한 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것도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탄도미사일은 보통 지상에서 쏘잖아요. 뭐 배에서 쏜다거나 아니면 잠수함에서 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전투기에서 쏘는 이 공중 발사 탄도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공개되지 않은 이스라엘의 비밀 무인기가 있어요. 정찰기가. 비밀 정찰 무인기가 있는데 이제 그게 RA-01이라는 건데, 이거를 외신을 보면 이 무인기를 지금 광범위하게 썼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란이 뭘 하는지, 특히 이제 방공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대공 미사일들의 위치라든가 이런 진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그런 스텔스 무인기를 다 한 거죠. 이스라엘의 모사드 요원들이 상당수가 이란 내에 지금 잠입해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란 내 소식통들에 따르면 차를 버리거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소형 드론이나 대전차 유도 무기들을 숨겨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란의 그런 주요 지휘관이나 핵 개발에 관련된 과학자들도 계속 미행과 추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란이 허를 찔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수부대 요원들도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게 좀 확인됐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 C-130 수송기를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13일 이후에 갑자기 요르단 이라크에서 이 C-130 이스라엘 공군의 C-130 수송기들이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이 들어갔다가 빠져나온 거죠, 다. 그러면 지금 이란의 피해 상황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란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도 타겟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뭐 수도라든가 전기. 네, 방송국도 지금 당했죠. 공습에. 맞아요. 갑자기 이제 방송국 방송하고 있는데 그 왜 방송국 때릴까요? 보여주려고. 그렇죠. 심리적 동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란 국영 방송국도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 방공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은 공습 경보가 울리면 30초 내에 다 방공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해가 이란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가 있긴 해요, 이란이.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걸 꺼내는 순간 이란은 이제 공공의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100% 군사 개입을 할 겁니다. 이 군사 작전에 미국 혼자만 하지 않을 거예요. 유럽도 포함이 될 거고 심지어 우리나라한테도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UAE나 사우디도 동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도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이거 쓰면 정말 우리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란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풍전등화, 미국은 군사 개입 초읽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대한민국 국방에 큰 힘이 됩니다.